PLA가 발리카탄 훈련 시기에 루섬섬 동쪽의 함대를 전개하는 의미는 미국이 대만이나 남중국해 분쟁에 필리핀을 지원하기 위해 태평양에서 함대를 보내려 할 때 그 길목을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미군 함정과 중국 인민해방군 함정이 같은 바다에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버튼이 없는 전쟁이에요. 이 모든 작은 결정들이 모이면요, 미중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025년에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네, 2025년 8월 11일 스카보로 암초에서 약 10일이 떨어진 해상에서 필리핀 해경 보급선을 추격하던 중국 해경 함정이 위험한 기동 도중 함께 작전 중이던 인민해방군 해군 군함과 직접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해경 카메라에 그대로 찍힌 이 영상은요,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중국 해경 함정의 함수가 크게 손상돼서 사실상 항해 불가 상태가 되는 결정적 영상이었죠. 이 사건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중국 해경의 회색지대 작전이 이미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거칠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한 번의 우발적 충돌이 인명사망까지 이어질 경우 미국 필리핀 상호 방위조약이 자동 발동될 수 있는 트립와이어 시나리오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필리핀의 상호 방위조약은요, 1951년에 체결됐습니다. 이 조약 4조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 공격 시 상호 방어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사실 이 태평양 지역의 정확한 범위가 오랫동안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차 스카보로 위기가 있을 때 미국은 명시적인 군사 개입에 나서지 않았고 그 사이에 중국이 점유에 성공한 거였죠. 이 동맹의 모호성이 결과를 바꾼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019년이 변곡점이었습니다. 마크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은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 항공기 공공선박에 대한 어떠한 무력 공격도 미국 필리핀 상호 방위조약 4조를 발동시킨다는 점을 매우 명시적으로 천명한 거였죠. 트럼프 1기, 바이든, 그리고 다시 트럼프 2기 행정부 모두 이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CRS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요, 2025년에도 아이언클래드, 즉 철벽 같은 미국 필리핀 동맹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JO6 텍사이드 공식 법무 자료를 다시 보면 이 자료는 BRP 시에라 마드레가 여전히 필리핀 해군의 취역 함정이며 필리핀은 이 함정과 병력을 보호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방위조약 제4조와 5조에 따라 필리핀군 공공선박 항공기에 대한 무력 공격은 미국의 방위 공약과 연결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필리핀 해경도 포함된다는 게 미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Foreign Affairs는 2026년 4월 The Other China Flashpoint, 또 다른 중국의 화약고에서 매우 중요한 진단을 내렸는데요. 만약 중국이 우발적이라도 필리핀 군인을 한 명만 사망케 해도 미국은 즉시 조약 발동의 기로에 들어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미 필리핀 동맹은 일종의 자동 트리거 동맹입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과는 정반대의 구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드릴 게 있는데요. 왜 필리핀이 지금 이렇게 강경해졌는가입니다. 과거 필리핀은 흔들렸습니다. 두테르테 정부 시기, 이게 2016년부터 2022년이었는데 이 시기에는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했었어요. 그래서 2016년 헤이그 중재 판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두테르테는 미국과 멀어지고 중국과 가까워지겠다는 노선을 노골적으로 펼쳤었죠. 하지만 2022년 마르코스 주니어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마르코스 정부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을 영상과 사진으로 공개하는 투명성 전략을 채택합니다. 물대포 영상, 충돌 영상, 그리고 손가락에 있는 해병대원 사진까지 직접 공개했죠. 독일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은 이 투명성 전략이 미국, 호주, 일본, EU, 독일의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내는데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필리핀 내 미군 접근 가능 기지를 5개에서 9개로 확대했습니다. 강화된 방위협력 협정, 이걸 보통 에드카라고 하는데요. 이거하고 이제까지 많은 게 이제 누적됐었잖아요. 이런 결과가 지금의 발라카탄 2026 연합훈련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전쟁은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권위 있는 매체들이 그린 단계별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있나요? 지금까지 정리한 모든 사실을 바탕으로 권위 있는 매체들이 그린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한번 따라가 보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대규모 회전이 아닙니다. 일단 시작은 훨씬 작은데요. 1단계 일상적 마찰입니다. 필리핀 해경이나 보급선이 세칸드 토머스 암초, 스카버러 암초 또는 사비나 암초나 티투섬 주변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해경선과 해양 민병선이 진로를 막고 물대포를 쏘고 선체를 밀어붙이겠죠. 그리고 필리핀 선박이 손상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매번 자주 보고 있는 장면이죠. 로이터는 2025년 10월에도 중국 선박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쏘고 충돌해서 선미에 손상을 입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미 뉴스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일상화됐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첫 번째 위험이 발생합니다. 일상화된 위험은요, 곧 둔감화된 위험입니다. 위험한 행동이 반복되면요, 사람들은요, 위험을 정상으로 착각해요. 그러다가 한 번의 사고가 모든 균형을 깨버리죠. 2단계는 사망자 발생입니다. 2024년 6월 17일에는 손가락이었습니다. 하지만 CSIS의 그레고리 폴링이 수학적 확실성이라고 표현한 시나리오는 다음 단계입니다. 필리핀 선원 한 명이 바다에 빠지거나 충돌로 사망하는 시나리오죠. 하지만 그 한 명의 사망이 모든 것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필리핀 정부는 조용히 넘어갈 수 없겠죠. 마닐라의 여론은 폭발할 것이고 필리핀 정부는 미국과 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이 시점에서 두 가지 길이 갈리는데요. 하나는 외교적 항의로 끝내는 길,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 필리핀 상호 방위조약 4조 발동을 검토하는 길이겠죠. 그리고 3단계는 결정적 모호함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중국 해경의 충돌 행위가 무력 공격인가 아니면 단순한 법 집행 작용인가, 미국 필리핀 상호 방위조약 4조가 자동 발동되는가 아니면 외교적 협상의 영역에 머무는가, 여기에서 이제 막 복잡해지는 겁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2019년 천명 이후 워싱턴의 공식 입장은 남중국해 어디서든 필리핀 공공선박에 대한 무력 공격은 4조를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력 공격의 정의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모호해집니다. Foreign Affairs는 이 지점을 매우 정확히 짚고 있는데요. 만약 미국이 이건 무력 공격이다라고 판단한다면 미 해군 함정이 직접 호위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게 회색지대 행위다라고 판단하면 동맹 신뢰가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은 두 길 사이에서 고통스럽게 선택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4단계는 미군의 직접 개입이겠죠. 처음에는 정찰 지원, 정보 공유, 그리고 해상 초계 강화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미 해군 함정의 인근 배치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필리핀 보급선에 대한 미군의 직접 호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공은 중국한테 넘어가죠. 여기서 중국은 결정적인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러나면 남중국해 통제권 전체가 흔들리고 강경하게 나오면 미군과 직접 충돌해야 할지도 모르죠. 외교군사 전문 매체 디플로매시 인용한 매우 인상적인 분석가의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이 PLA 트래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민해방군을 추적한다 그런 뜻이죠. 여기에 벤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USNI 뉴스에 이런 분석을 남겼습니다. PLA가 발리카탄 훈련 시기에 루섬섬 동쪽에 함대를 전개하는 의미는 명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대만이나 남중국해 분쟁에 필리핀을 지원하기 위해 태평양에서 함대를 보내려 할 때 그 길목을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즉 중국은 단순히 필리핀과 싸울 준비가 아니라 미국의 대필리핀 지원을 차단할 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흐름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어디에도 이게 전쟁의 시작이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없어요. 시진핑이 침공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미군 함정과 중국 인민해방군 함정이 같은 바다에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버튼이 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게 모이게 됩니다. 중국 해경선 한 척이 선 넘었을 뿐인데, 혹은 필리핀 선원 한 명이 사망했을 뿐인데, 혹은 미국 필리핀 조약이 발동됐을 뿐인데, 이 모든 작은 결정들이 모이면요, 미중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아도 각자의 다음 행동이 모두 확전을 향해 정렬될 수 있다는 거죠.
전쟁사는요, 종종 우리한테 매우 불편한 진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큰 전쟁은 모두가 두려워하기에 오히려 자제력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작은 충돌은 모두 관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죠. 1914년 사라예보가 그랬었고 1939년 난치가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스카버로와 세컨드 토머스가 그렇게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렇다면 결국 미국은 어떻게 응답할까요? 동아시아 시도를 펼쳐서 한 줄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일본 본토에서부터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북부 루손 그리고 보르네오 북부까지 바로 이 선이 중국의 1차 도련선입니다. 그리고 이 선은 또한 미국이 70년 전부터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1차 방어선으로 설정해온 그런 라인입니다. 이 1차 도련선의 가장 약한 고리, 가장 좁은 출구가 루손 해협입니다. 대만 남단과 필리핀 루손섬 북단 사이에 약 250km 폭의 좁은 해협이죠. 중국 해군이 본토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이 루손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요, 2025년 4월 분석에서 루손 해협을 중국의 초크 포인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정확히 그 초크 포인트에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이 응축된 사건이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19일간 진행된 발리카탄 2026 훈련입니다. 미 해군협회 이게 USNI 뉴스가 4월 28일 단독 보도를 한번 했는데요. 미군은요, 이 발리카탄 기간 동안 루손 해협의 작은 선 이트바얏에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을 투입해 가상 발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트바얏은 대만 남단에서 불과 100마일, 약 160km 떨어진 섬입니다. 미군은 동시에 네메시스 지대함 미사일과 타이폰으로 알려진 지상발사형 마크 41 수직발사대까지 배치했고요. 타이폰은 로키드 마틴이 만든 시스템으로 사거리 약 1600km 이상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죠. 루손섬에 배치된 토마호크는요, 중국 남부 광저우, 푸젠생 그리고 심지어 상하이까지 사정거리에 둘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가국 구성이 결정적입니다. 미국, 필리핀,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7개국 1만 7천 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모였습니다. 그중 일본 자위대는요, 1,400명이 처음으로 참관이 아니라 작전 참가 자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일본은 88식 지대함 미사일을 동원해 루손섬 북부 해역에서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퇴역 소해함을 표적으로 격침하는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었죠. 그리고 필리핀군은 인도에서 도입한 브라모스 순항미사일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목할 것은 미 의회 예산인데요. 미국 의회 조사국 CRS 보고서를 인용하면요, 2026년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에서 미 의회는 필리핀에 최대 25억 달러의 해외 군사 재정 지원 FMF 그리고 별도로 최대 10억 달러의 군사 차관을 승인했습니다. 합쳐서 35억 달러예요. 하나로 약 5조 원이죠. 또한 에드카, 강화된 방위협력 협정에 따라서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필리핀 기지를 5개에서 9개로 확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해 1억 4,4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해서요, 이 에드카 기지 인프라를 강화했습니다. 이 9개 에드카 기지 중에 4개가 루솜섬 북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카밀로 오시아스 해군기지, 라오아구 국제공항, 랄로공항, 그리고 카가얀 공항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차이나 US 포커스의 분석가 루치오 피틀로는요, 이걸 두고 마닐라가 사실상 대만 유사 사태에 대비한 전진 기제화에 들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War on the Rocks의 2026년 3월 분석은요, 다음 단계를 예측합니다. 향후 미국이 대만 관련 탄약을 필리핀 에드카 기지에 사전 배치할 가능성과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을 필리핀에 영구 배치할 가능성이 점점 거론되고 있다는 거죠. 즉, 필리핀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대만 유사시를 위한 미국의 전진 무기고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필리핀은 더 이상 약한 동남아 국가 하나가 아닙니다. 필리핀은 미국이 1차 도련선 남쪽을 지키고 동시에 대만 남쪽 측면을 지키는데 필요한 전진 플랫폼이 되는 거죠. 중국이 대만만 신경 쓰면 루손이 위험하고요, 남중국해만 신경 쓰면 팔라완이 위험하게 됩니다. 필리핀은 중국 입장에서 대만과 남중국해가 만나는 교차점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필리핀의 위험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주변부가 아니라 연결축이기 때문이죠. 이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가장 무서운 질문에 대답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대략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안보 시나리오 자체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 군사 외교 분석은요, 지난 5년간 대만 유사시를 중심으로 짜여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권위 있는 분석들이 옳다면 진짜 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2가지입니다. 대만에 대한 조용한 봉쇄 시나리오, 그리고 필리핀에서의 우발적 충돌 시나리오죠. 이 2 시나리오 모두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이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가?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 해상교통로 문제입니다. 남중국해는 우리 에너지와 상품 물류의 핵심 해역이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와 LNG 상당량,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컨테이너 화물선의 상당량이 이 해역을 거쳐나갑니다. 이곳에서 미중 충돌이 발생하면 유가, 보험료, 해운 우임, LNG 수송, 반도체 공급망이 모두 흔들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접 참전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가장 먼저 받는 나라가 돼버리죠. 여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정부 관계자가 있는지 그거 역시 의문입니다. 세 번째, 미국의 전략적 집중 문제죠. 미국이 중동, 그러니까 이란, 혹은 유럽, 우크라이나, 그리고 남중국해, 필리핀, 그리고 대만 해협에 동시에 묶여버리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공중급유기, 전략폭격기, 방공자산은 무한하지 않죠. 필리핀 위기가 커지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남쪽에 더 많은 자산을 투입해야 하고요. 이는 한반도 군사 균형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나라의 방산입니다. 필리핀은 해군과 해경 현대화가 절실한 국가입니다. 남중국해에서 필요한 것은 대형 항모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록하고 버티고 필요하면 해상 거부 능력을 제공하는 장비죠. 초계함, 호위함, 해안감시 레이더, 무인기, 대한미사일, 지휘통제체계, 해경 함정 등등등 모두 우리나라가 강한 분야들입니다. 이미 미국 의회는 필리핀에 35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고요. K방산 입장에서 이건 매우 큰 시장이 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5째, 격자형 미니 라테랄 문제입니다. 발리카탄 2026의 7개국 참가국 명단은요, 미국, 필리핀,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입니다. 우리나라는 빠져 있죠.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허브 앤 스포크 동맹 체계가 동맹국들끼리 직접 연결되는 격자형 미니 라테랄 구조로 진화하는 결정적 순간에 우리나라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심각한 건데, 군사적 합동훈련까지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비전투 분야, 인도주의 지원, 재난구호, 해상안전, 사이버, 해상교통로, 정보 공유에서의 다자협의에는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2가지 명제를 입증해왔습니다. 첫 번째 명제, 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중국의 침공 비용은 너무 크고 시진핑은 합리적 도박꾼이라는 거죠. 미국 전문가의 83%가 2027년 침공 시나리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스팀슨 센터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명시적으로 보고하고 있죠. 대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조용한 봉쇄입니다. 보험회사들의 거부와 항공사들의 운항 중단이 대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필리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거죠. 14년째 스카버로 점 이후 27년 된 좌초선, 2배 늘어난 중국 해경의 순찰, 그리고 352m 부유식 장벽, 2024년 6월 17일에 칼과 도끼 사건, 2025년 8월 11일 중국 선박기의 자체 충돌, 그리고 자동 트릭으로 작동하는 미국 필리핀 상호 방위 조약까지. CSIS의 그레고리 폴링은 필리핀 선원의 사망이 수학적 확실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랜드 연구소는 남중국해가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진단하고 있었죠. 이 2 명제를 하나로 묶으면 대만은 중국이 결심해야 시작되는 전쟁이고 필리핀은 중국이 멈추지 않으면 시작되는 전쟁입니다. 전쟁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불편한 진실에 입각하면 2026년 스카보로나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된 곳을 가장 두려워하고 진짜 위험한 곳을 가장 가볍게 여기는 인지적 편향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거 좌표를 다시 한번 그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향후 5년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은 대만 해협이 아니라 루손 해협에서, 그리고 스카보로 암초의 한 척의 보급선 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부산항과 인천항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화물선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바다는 대만 해협이 아니라 필리핀 서쪽 남중국해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서 도서 펀딩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책이 이렇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권동현 작가님의 전쟁, 그림으로 말하다 이 책인데요. 외국에 오스프리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바로 이 책이 있다. 여기 좀 엄청납니다. 이게 20세기 이후의 모든 전쟁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20세기, 21세기 일어났던 대부분의 전쟁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났고 당시에 이렇게 전투 상황이나 장비들, 복장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기들 이런 게 꼼꼼하게 빠짐없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림체도 수려하고요. 보기에 편하고 여기에 이제 적혀 있는 내용들도 알찬다. 그러니까 20세기, 21세기의 전체 전쟁의 흐름을 이 책 한 권으로 충분히 흐름을 따라가실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이 책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수했거든요. 제가 감수했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겠습니다.